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오늘은 수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제일 무서운 말은 다름 아닌 아기 한 명 더 낳으시죠 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부모에게 아기 키우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은 단연 수면 문제입니다. 아기가 잠을 잘 못 자면 아기만 힘든 것이 아니고 부모도 같이 힘듭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다음날 직장에 가서 일하기도 힘들어지고요. 그러다 보면 부부 사이 갈등도 커져서 집안 전체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푹 잡았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는 극한의 업종이 바로 엄마입니다. 부모 중에서 대부분 아빠가 아닌 엄마죠. 이번에는 아이들 수면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 생각인데 오늘은 수면에 대한 일반적인 그리고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각각 나누어서 따로 영상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출산하기 전에 아기를 생각하면 귀여운 모습으로 잠을 새근새근 자는 천사 같은 모습들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그 꿈 깨는 거 금방입니다. 그럼 아기를 키우는 부모들은 무조건 잠을 잘 못 자야 하는가 하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아기는 잠을 잘 자지만 어떤 아기는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본능이지만 잠을 잘 자는 것은 아기가 배우는 겁니다. 물론 기질의 차이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기질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아기를 키우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기가 잠 잘 자는 것을 배우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민감한 아기는 수면 교육도 힘든 면이 있지만 민감한 아기일수록 잠 잘 자는 것을 배우면 그 효과가 더 커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민감한 아기가 잠 잘 자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덜 민감한 아이보다 훨씬 더 밤에 많이 보채고 난리를 치는데 그게 수면 교육으로 확 줄어드니까 부모 고생도 확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아기 잠자는 것은 부모 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친구들 중에 퍼지를 자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옆에서 대포 소리가 나도 신경 쓰지 않고 자는 엄마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엄마의 아기는 어떨 것 같습니까? 짐작하셨겠지만 당연히 밤에 잘 자는 아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수면은 부모가 아기를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수면을 가르친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부모가 가르친다기보다는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일상에서 아기가 잠자는 법을 배운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가르친다는 개념보다는 아기가 배운다는 개념이 더 강한 것이 수면입니다. 훈육이나 다른 육아의 항목과 마찬가지로 부모가 일상의 틀을 잡고 규칙을 만들고 부모가 권위가 있으면서 확신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밀어붙이면 아기는 부모를 따르고 부모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스스로 아기가 잠자는 법도 배운다는 겁니다. 부모가 일상에서 틀을 명확하게 잡고 확신을 가지고 권위 있고 그리고 일관성 있게 밀어붙이는 것, 이것은 훈육뿐 아니라 수면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예전에 아기를 키우던 할머니들은 지금 아기 한 명 키우면서도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초보 부모들도 다 알고 있는 수면에 대한 지식을 하나도 모르지만 5남매 6남매 혼자서 잘 키웠더랬습니다. 이 차이는 그때는 수면에 대한 전문 지식은 없었지만 아기를 키우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기 키우는 문화가 있는 부모들은 수면 교육 이런 거 따로 공부할 필요 없이 저절로 됩니다. 하지만 그런 문화가 없는 부모라면 수면 교육이란 것을 해주시면 아기가 좀 더 쉽게 그리고 바람직하게 수면 습관을 들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기 잠 잘 자게 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하지만 육아 전문가인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가르쳐주는 기본적인 수면 교육 방법은 전 세계 육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고 제대로만 한다면 대부분 아기들이 밤에 잠을 편하게 잘 수 있게 되는 방법입니다. 간혹 잠 잘 못 자는 아이들을 해결하는 수면 문제 해결법에 대한 책을 보고 수면 교육을 이대로 따라 해볼까 하는 부모도 있는데 이런 책을 볼 때는 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집을 짓는 방법과 집을 수리하는 방법이 다르듯이 수면 교육도 처음부터 제대로 수면 교육을 하는 방법과 수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아기 수면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미리 더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흔히 수면 교육이라고 말을 하면 아기를 울려서 재우는 잔인한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간혹 있는데 이거는 정말 큰 오해입니다.
수면 교육은 아기가 잠을 잘 자게 하고 밤에 적게 울게 해주는 교육입니다. 다만 수면 교육을 할 때 수면 교육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수면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보고서 수면 교육 이거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고 시도하면 다 실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수면 교육을 할 때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아기 우는 거 겁내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아기는 더 울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 교육을 하게 되면 애가 더 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아기 우는 거 겁내면서 하거나 이런저런 수면 교육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서 섞어서 수면 교육을 하게 되면 수면 교육이란 거 정말 하기 힘들 뿐 아니라 아이가 진짜 많이 울어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됩니다. 수면 교육은 제대로 알고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카시트 사용하는 것처럼 쉽습니다. 카시트 사용도 확신이 없어서 울면 어떡하지 하고 망설이면서 아기에게 사용하면 아기가 너무 울어서 사용하기 정말 어렵게 됩니다. 카시트 사용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밀어붙이면 참 쉽습니다. 수면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면 쉬운데 이것을 어떡하지 하고 망설이는 순간부터 수면교육은 무지무지하게 어렵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수면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수면교육의 시작은 신생아 때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엄마와 아기가 24시간 모주 동치를 하고 아기가 배고파하면 바로 먹이고 졸려하면 재워서 아기가 타고난 본능을 잘 깨우치게 해줘야 합니다. 밤은 어둡고 조용하게 하고 낮은 활기차고 밝게 해서 밤과 낮이 다르다는 것도 알려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듣는 수면교육은 생후 6주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후 6주부터 늦어도 만 2개월쯤에는 제대로 된 수면교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면교육은 수면의식, 수면 리듬 타기, 밤새 안 묻고 자기의 세 분야로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내용이 다르고 시작하고 완료하는 시기가 다르지만 아기가 잠을 잘 자는 것을 배우기 위한 수면교육에서 이 세 가지 모두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아기들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배우게 해줘야 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각각 상세한 동영상을 다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면 전체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처음에는 수면 의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생후 6주가 되면 항상 일정한 시간에 재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저녁 7, 8시에 재우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면 재우라는 이야기입니다. 늦어도 밤 9시 전에는 재우는 것이 좋습니다. 안아 재우거나 저물려 재우지 말고 등대고 눕혀서 재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히 먹인 후 15분 정도 옷 갈아입히고 이야기 들려주고 노래 불러주고 책도 읽어주고 잠들기 전에 눕혀서 뽀뽀도 해주고 잘 자라고 하고 불 끄고 재우시면 됩니다. 이것을 수면 의식이라고 하는데 아기들에게 잠드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늦어도 3, 4개월까지는 수면 의식을 가르쳐서 일정한 수면 패턴이 자리를 잡게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은 수면 리듬 타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말은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기들이 스스로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모르고 자던 아기들도 생후 2개월이 지나면 밤새 몇 번 정도 깊은 잠, 얕은 잠, 수면 리듬을 반복하는데 얕은 잠에서 깊은 잠을 자다가 얕은 잠으로 오게 되면 반쯤 깨서 보채고 칭얼거리게 됩니다. 이때 반응하지 말고 내버려두면 스스로 다시 깊은 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일 이럴 때 다시 쉽게 재우려고 반응을 하게 되면 아기는 확 깼다가 다시 쉽게 잠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은 편한데 갈수록 점점 더 크게 반응해 주기를 바라게 되어서 갈수록 애가 더 깨게 됩니다. 스스로 다시 잠들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기가 수면 리듬에 따라서 반쯤 깼다가 다시 스스로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것을 수면 리듬 타는 것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밤에 안 먹고 자는 것도 가르쳐야 하는데 수면 교육을 시작하면서부터 밤에 먹는 양을 서서히 줄여가고 먹는 횟수를 줄여가면 됩니다. 제대로 가르치면 빠른 아기들은 2, 3개월만 돼도 밤새 애들이 먹지 않고 잘 잘 수 있고요. 늦어도 4, 6개월이 되면 무리하지 않아도 밤새 안 먹고도 잠을 푹 잘 자게 됩니다. 이게 수면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인데 수면교육과 수면 리듬 타기와 밤중 수유 중단입니다. 한두 달 된 아기를 키우는 부모들 중에는 우리 아기는 잠을 잘 자기 때문에 수면교육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교육 하세요 하면 잠을 잘 잔다고 약간의 동문서답적인 대답을 하시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고생합니다. 지금 잘 자는 아기가 조금 있으면 밤에 깨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죠. 밤에 깨서 문제가 생길 때 이때 수면교육을 하려는 부모들이 많은데 이때 수면교육을 하려고 하면 정말 많이 힘들게 됩니다. 수면교육은 잠을 잘 잘 때 해야 쉽고 바로 됩니다. 그래서 수면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전인 생후 6주부터 수면교육을 시작하는 것을 권장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잠을 잘 자는 아가라도 수면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자는 아기도 조금 지나면 수면 리듬을 타면서 밤에 깨기 시작하고 분리불안이 생기는 만 6개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깨기 시작하는데 이때 수면교육을 하려고 하면 정말 힘들고 아기도 엄청나게 울게 됩니다. 수면교육은 잠을 잘 자는 어릴 때부터 처음부터 시작해야 쉽다는 것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즘 부모들은 수면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서 수면에 대해서 공부들 많이 합니다. 인터넷도 뒤지고 유튜브도 보시고 유명한 수면 전문가들의 정보도 공유하고 검색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아기 잠재우는 거 별로 쉬워지지 않습니다. 아기 잠을 잘 자게 하는 데는 수면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알더라도 제대로 알고 일관성 있게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아기들은 부모를 무조건 따라옵니다. 만일 이 말을 듣고도 그게 될까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있다면 수면교육은 쉽게 따라하시기 힘들 겁니다. 수면교육은 안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아기가 잠자는 수면도 일종의 문화입니다. 그 문화 속에서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수면교육도 이런저런 정보를 검색하면서 망설이지 말고 미리 공부해서 확신을 가지고 태연하게 그리고 당연하게 일관성 있게 밀어붙이면 어느 날 아기가 아침까지 푹 잘 자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거 들었다고 모든 엄마들이 당장 수면교육을 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나온 이야기를 무조건 따라하면 쉽게 할 수 있는 부모들이 대부분이지만 그게 안 되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수면교육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고 다음 편부터는 모든 엄마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실전 수면교육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